되지 우리가 하나님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문제를 논의할 때 얘기했던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백성들 먹여 살리고 익혀내고 지켜내는 근본 터가 땅바닥에 나오는 농인데 농어 정신을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아시아에서 튼튼히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호남이다. 그러므로 말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생명과 정신을 지켜내는 밑바닥인 농자를 근본적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한반도 서재이 우리 고향이다. 그러므로 여기는 농향이다. 농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냐? 농자 없으면 저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곧 다 쪼그라져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농이라고 하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뭐냐면 먹는 것, 입는 것, 의, 잠자는 것, 주, 식의주가 농의 본보이다. 그 농은 뭐하고 관련된 거냐? 농자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새끼 나갖고 죽을 때까지 가는 일련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의존해 나가고 협력해 가는 터전에 관한 것이 농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농향의 정신이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고향인데 더군다나 농향의 근본 방향을 우리한테 지금 역사적으로 조선 역사에서 제시해 주셨던 제일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문종호 할아버지단 말이에요. 국식하고 농사짓고 두고보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보존하고 갈무리하고 또 정작 보존하고 그같은 뜻을 근본 체제를 조선적 방향을 정립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있는데 할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경동 정신을 이어받는 농향이라는 뜻을 풍경했는데 농향이 갖고 먹고 잘 살지 하면 되냐? 하다못해 여기 화령동맥주 여기 농어 중심입니까? 여기서 농어밖에 보내면 되냐? 거기에 따른 중요한 사람 키우는 작업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사람 키우는 작업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이 말씀하신 대로 틈나는 대로 정신 가르쳐서 사람 키워갖고 사람만 키우면 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 갖고 같이 큰 붙들어 맺는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학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향의 기초 위에서 다음 단계로 하나의 문화적, 인문적 정신을 가지고 고향에 나가는 한 단계 훨씬 비약해가는 체제가 바로 학향이다. 학향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른들한테 배우고 서로 모아서 하기 실습지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너만이 아니라 공동사회, 공동체는 다 밖에 빛나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학향이다. 그 뜻을 갖고 학향의 근본 뜻을 갖고 제일 먼저 설명하신 분이 바로 윤 선생님이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이 못 된단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사람 태어났으면 배워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하지 아니하면 아지 않는다는 이중적 부정을 통한 강조법은 하면 더 좋다는 뜻으로 긍정적 기초 위에서 이끌어가야 싸움이 안 되고 화합이 되어진다고 말씀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정몽역이 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워서 익혀나가면 더욱 좋지 않느냐. 그렇게 나간 풍토가 우리 학향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명제라고 말씀니다. 그럼 농향과 학향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터전은 근본적인 터전은 뭐예요? 또 꽁꽁 뭉쳐서 지가 지켜야죠. 그래서 농과 학의 기초 위에서 꽁꽁 뭉쳐서 자기 터전을 지켜나가야 할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백성들도 너무 식구도 내 식구처럼 다시 말하면 민을 백성을 내 가족 결애처럼 생각하는 정신이다 말이야. 그게 민족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호남은 족향이다. 그래서 학향이고 농향인 동시에 그것이 영원히 발전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족향이고 그럼 뭐요 민향이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보자면 우리 호남의 기본 정신은 삼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학향이고 하나는 농향이고 하나는 민족과 결의의 향인 족향이다. 이 뜻을 갖고 해라 보니까 그럼 뭐 그 기초라고 쓴 정신적 알맹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얼마 지내고 나니까 먹고 살면 하다 보니까 맨 요새 트로트 해갖고 손 하나 움직여도 전부 사람 꼬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근본적인 자세를 중시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냐. 우리 거 지킨 방향으로 정신을 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봤는데
우리 것을 지키자고 살려가자고 몸부림을 쳤던 이 고장에 참 주옥 같은 금옥 같은 보배 어른들이 6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들 말하면 여기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여기가 뭐 호남이 뭐냐? 여기서부터 쭉 옛날 한 번씩 봐봐. 누구는 말하면 노령 큰 살쪽이 100개월은 똑딱처럼 하지만 실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은 바로 어려운 땅 속에서 이쪽으로. 이 공동체의 자존을 지켜왔던 아니 분들. 아니요 이쪽으로. 이 지역의 명칭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 무진주라고 네. 했다. 무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호반 문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 터전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개념이 무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무진 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외침 속에 내부의 혼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 고장을 직시하는 운동을 근현대사에서 몸을 바쳐서 해왔던 어른이 우리들이 운동해왔던 이 후학들이 받들고 배우고자 했던 어른들이 야 김선생 잘 들어보시봐. 6분을 우리들이 모셔왔어. 무진 6호요. 그 중에 2분을 조선대학과 관련된 지도자 2분이 어른이셨고 나머지 4분은 전남대학과 관련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조선대학과 관련된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조선대학 창립원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박철씨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체육과생들한테 끌려가갖고 운동장에 문 갖고 앉아서 강제 사표를 했던 양반이 누군지 알아? 김선 누군지 아셔? 조선대학은 박철씨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야. 민족대학이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다가 조선대학 학생들 앞에 꾹두를 맞아갖고 문 갖고 앉아 거기서 몽둥이 속에서 사표 써갖고 쫓겨나갔대. 그래서 그분이 주장을 해갖고 다시 조선대학은 7만 5천 명이 모금해갖고 만들었던 시작했던 학교예요. 그 다음에 14만 명이 회원이 되어 있는 학교예요. 뭐 박정식 동부 쪽에 왔던 건달 카페 같은 사람이 앞에서 앞장섰지만 자기가 뭔 힘이 있었느냐. 그래서 박정치는 조선대학 설립 동지회 당시에 회장이 되었을 뿐이지 자기가 조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박정희가 조선대학 세웠다는 얘기는 안 된다. 단지 그때는 그때 4만 5천 명, 5만 명의 동지가 모금해갖고 우리 학교 만들자, 민족학교 만들자고 해갖고 시작했을 때 대표로 똑똑하니까 앞세웠을 뿐이다. 나중에 갖고 설립 동지회 대표, 그다가 대표 빼고 설립자로 바꿨단 말이야. 네. 그 말하는 나 뜻을 펴고 쫓아내고 그랬지만 그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서 조선대학이야말로 척박한 땅에서 힘을 모아서 민족대학을 만드는 시작했던 장엄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주장했던 분이 바로 뭐냐면 박태상 선생이란 말이죠. 네. 박 선생이 원래 이름은 박툴레 그냥 뭐 광양군이에요. 범출자 원래 저 박툴레인데 박 선생이 이제 끝에자고 개성상자고 바꿨대요. 그가 바로 당시에 있어서 동부 북부에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말하면 담양 순천 여수 그쪽 직선 연계해갖고 광양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부 북부 지역에 정신적 사상적인 병을 총 정리하고 그것이었던 바로 학자입니다. 역사로 그냥 뭐 조선대학 설립할 때 관여해갖고 조선대학 설립 중에 조선대학 상천지어 한 사람입니다. 박사 아시죠? 그 박상 선생이 시그는 한국에서 이쪽에는 한시를 제일 이자예요. 옛날로는. 근데 내가 여기 있었잖아.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식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이질을 생질도 다 잘 길러갖고 그 아들이 방금 부장 됐고 또 당신 그 제일 사랑했던 조카가 광양 국회의원 다 원내 총무했던 우윤근이란 말이에요. 네, 우윤근이요 외숙이요 그가. 근데 나는 이제 우윤근이하고 그냥만 큰 생질을 하고 친해갖고 우연히 뵈갖고 그 어른이 저를 친조카처럼 사랑하셔서 그동안 살아온 동안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분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것은 전남대학교 고시반 그때 이제 환상이 형님이 내가 그 고시반 지도교수 했다고 할 때 우리 돈 좀 봅시다. 그래 서울에 있는 그 있던 고시 학교원 동지들 동창들 친구들 딱 모아갖고 돈 걷어서 한 300만 원 걷어줬단 말입니다. 그놈 갖고
고시반, 고시실, 그 실비하고 책상하고 좀 시작을 했던 것이. 그래갖고 이제 거기 회장으로 된 놈이 우영근이요. 네. 그 고시반 회장이요.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가 이 문제 갖고 교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거 정한담 교수가 그런 생각하는 분이냐? 나도 도와줘야지.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랍니까? 그 고시반이라고 하는 모임의 명칭을, 자존심을 살린 명칭을 하나 주셔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옛날 론임금, 순임금이 나셨던 마을.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훈장 받은 거. 저 옛날 한 나라를 그 했던 유방이 태어났던 마을. 네. 그런 인재들이 났던 마을마다 다 신성한 마을의 이름이 있고 그 마을이 탄생할 때 성경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전남대학에 있는 고시반에도 그 신성한 명칭을 하나 내가 지어주었다. 뭐 어떻게 지어주랍니까? 그래서 난제가 깃드는 마을, 봉화 깃드는 마을과 같은 책, 난제가 깃든 마을이라고 해서 깃든 언덕이라고 해서 난파, 난제 언덕파자. 그래서 법대가 있는 전남대학교 용봉대를 그 난파라고 하자. 난제가 깃든 언덕파, 난타의 언덕파자. 잘하면 난제가 깃든 언덕이고 공부하고 헛짓거리 하면 배 타고 가다가 풍당 맞아 깨지는 난파선이. 전화장도 있잖아요.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고 그런 이름으로 키워나가려고 하자. 그래서 난파 법학회라고 법을 지쳐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쫓아가서 예 선생님 그래갖고 예 예수님 예수를 모셨더냐. 그래서 그 후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박 선생님이 방향을 꼭 제시해 주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호남이 아주 중요한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바로 방향의 인재들이란다거나 동부 육군에 있는 인재들 방향이 정신적으로 그분한테 일을 해왔는데 박철이한테 대표하고 두드려 맞고 감기 쫓겨나고 비추는 상황 동안에 아주 어렵게 지내시다가 다시 그걸 갖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40년, 50년 소송했다가 나중에 이겼어요. 그래서 박철이가 쫓겨난 거예요. 그 얘기는 늘 거고. 두 번째는 광주 전남을 전통 문화를 그 시인 묵객들보다 좋아해갖고 다 모아갖고 우리 문화를 백성이 중심인 문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민학이라고 합니다. 모두 저 자네 다 알아는 민학. 예. 그래서 박선홍 선생이 광주에다 만들어놨던 우리 전통 문화 그 모임을 민학회라고 했어요. 민학에서 나오는 5만 가지 그 전 이익인 민요, 잡설이, 심지어 말해 욕설이 그런 무속던 끝까지를 모아서 적어도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문화, 민학 문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이 조선대학에 경제학과를 다니셨지만은 전에 일이지만 그 양반이 민학회를 그분이 창설해주면서 광주 상공회소 사무장을 하시는 동안에 그 상공회소 다시 말하면 박인철 씨 쪽 돈 좀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리 호남 문화, 광주 문화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조선대학 쪽으로 보자면 두 분이 바로 한 분은 박재상 선생님, 그 다시 말하면 민족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 전통 정신을 꺾고 지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민학적 차원에서 모든 그 잡소리 문설까지 전통까지 다 모아가지고 특히 무등산의 편제단을 통해서 광주 정신을 이 전통문화하고 연결시키자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노래를 하셨지만 결국 지나면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분을 조선대학과 관련되어진 광주 아까 말한 무진 6호 중에서 두 분을 이후로 모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남 관련해서 보자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은 일본 정신의 끝통이 되었던 왕인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 호남으로부터 조선반도로부터 일본으로 들어갔던 정신적인 흐름의 원리를 왕인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천자문과 논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 문화가 한국을 통해 들어갔다. 그 일본 정신의 줄은 호남이다, 영암이다, 광주다. 그렇게 설명해갖고 만든 그 작업을 당시 전남도 지사했던 전무교인 영암 출신 전교와 연결해갖고
그 지원을 위해서 검찰에서 바로 나와서 왕인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문화의 끝성이 우리 것이다 하면서 딱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것 갖고 텐담을 하고 논하고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임진남 때 와서 여기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뜯어가지고 종으로 끌려갔다가 다음에 이번 중대를 교육시켰던 위대한 또 스승이 한 분 발탁했죠. 누구죠? 수은. 응? 수은 강이요. 그래. 수은. 네. 그러니까 영광에서 끌려갔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네. 그 사람이 일본 중들 모아놓고 갖춰놓고 보니까 중들이 아이고 이번 우리 선생님이 갖고 그 깔아놨던 왕인 그 학문 기초가 수은에서 싹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왕인과 수은이 합쳐져 갖고 일본 문화 다 정신을 살렸던 터였요. 그런데 이놈 땅에서는 왕이라고 수은하고가 연결이 안 돼갖고 뭉쳐진 힘으로 갖고 이 일본 지배를 못한단 말이에요. 영하면 영함대로 영장학년을 연결 못 시켜갖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 놈들은 경영하게도 영암적 요소와 영광적 요소를 결합 안 시켜 지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그대로 있었지만 그 과정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분이 바로 뭐냐면 이쪽에다가 매니저를 한다거나 유학사라고 정립을 체계적으로 하셨던 이유로 선생님입니다. 이유로 선생님은 근데 진즉 돌아가셨나 우리가 무지 6호에 모시기 전에 돌아가셨나 그분은 못 모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존경을 쓰이고 그분이 쓰셨던 이 호남 유학에 관한 그 유학과 관련된 그 책들이 8권이 만들어졌죠. 그것이 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 유학에 있어 현대학자로서 제일 뛰어난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할 사람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까 말한 무지 6호 다음에 보완해서 우리 문화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나도 그래서 박광순 선생님이 그동안에 왕인 박사와 관련돼지고 이 한인 문화에서 한국이 일본 영향을 정신에 영향을 줬던 것을 지원백이 저술이 10권이나 책자 줘봐. 그리고 바로 박광순 선생님의 고향 제일 친한 친구고 2년 선배이신 최재유 교수라는 분이 전남대 농경과 교수였어요. 그분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경과 교수로 들어오시면서 농촌 공동체 이론, 어촌 공동체 이론을 독보적으로 개발하셨던 분입니다. 글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진짜 깨져버릴 수 있는 전남대학교 농경과가 바로 말하는 최재일 교수에 의해서 버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 그분하고 친해갖고 그분이랑 이쁘라 가셔갖고 5만 가지 얘기를 다 하신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냥 뭐냐면 정학장 나는 실은 6.25 때, 6.25 전에 영하면서 좀 학생 운동할 때 자유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생각 뭐냐면 자본주의적인 미국 주변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번이 돼야 한다고 하는 사상이 있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글로 인해서 좌익이라고 잡혀가 갖고 잡혀가면 이제 카트에 여기 생겼는데 그때 6.25 후에 바로 정학장 당시 숙부님이 영암 경찰서장으로 와갖고 젊은 사람들 나 그래갖고 다 개인 면담 하더니 이런 사람들 도와서 키워서 국가 인재로 키워야지 자기랑 뭐라 쳐? 그래갖고 실은 내가 정학장 당신 숙부님 때문에 내가 별로 안 되고 이런 사람 키워야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풀리지 않네. 그래서 그 후로 아버지 납치신 다음에 이제 숙부님 이제 광주에서 3대 국회의원 입부해갖고 박웅주 씨한테 직사 깨져보지 않니? 근데 그때 나는 실은 그때 정학장 숙부님 선거운동으로 광주 돌아다니는 패거들 영암 패거들 다 목표를 다 데리고 왔네 그 얘기를 했어. 문제는 바로 그런 숨어서 나라의 근본 정신 픽트에 하는 관심을 갖고 그걸 학문으로 연결시켰던 분이 바로 최재율 교수입니다. 그래서 영암에서는 최재율 교수와 박광순 교수가 두 분이 바로 특히 박광순 교수냐 그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중심을 들어가고 말하자면 광주와 영암 지역을 연결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또 한 분이 이 광주 여기 지산 출신이지만은 광천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6.25 나기 전에 바로 말하자면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갔고 딱 댕기려고 하다가 6.25가 딱 터져버리냐 못 올라가서 지산초등학교 교사가 되어갖고 그때 개인 딱 막 만나서 저를 담임으로 해갖고 가르치시면서 깨져진 놈을 사랑해갖고 공부 잘해야 한다 똑똑히 한다 해갖고 저한테 암시를 넣어서 이만치라도 조그만치라도 이런 심부름이라도 하게 사람 키우는데 결정적인 정신적 역할을 해주신 분이 아버지 안 계실 때 역할을 해주신 분이 범대순 교수님이십니다. 범대순 교수님은 광주를 이 자존심을 갖고 얼마나 사랑하셔갖고 부등산을 정상을 1100번 올라갔다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가갖고 눈이 오면 집을 못 견디니까 눈 오면 그 특히 산에 있냐고 하는 눈 오면 그 산봉원이 갖고 싶어서 못 견디. 그래서 눈이 오는 날 부등산 못 가서 미치니까 올라갔다고 오시다가 그때 92세의 노인네가 미끄러져갖고 다쳤습니다. 그 빙판에서 미끄러져갖고 얼판에서 노인네가 90세 다치면 어째 바로 갈비뼈가 나가지. 갈비뼈가 나가면 그게 뭐예요? 바로 폐렴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은 파수병원 원장이란 말이에요. 범희승 교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치니까 바로 뭐 5만 가지 치료를 다 했는데 폐렴이 바로 며칠 지나니까 폐암이 되어버렸고 온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폐암이 얼마 지나고 보니까 폐암 3기가 되고 92세, 93세도 그 모양이다. 그래갖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폐암 3기는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오잖아요. 막 악을 쓰고 그냥 하다가 갑자기 고통이 싹 사라져. 기승아! 예? 아, 고통이 사라졌다. 나 이제 갈 때가 되었나 같다. 그럼 그 순간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요. 처음에 고통을 보고 자기 고통은 자기 개인의 고통으로만 알았는데 그동안 지내는 과정 2년을 쭉 생각해보니까 나를 된다가 늙은 나를 된다가 고통을 주시는 하는 뜻은 뭐냐? 고통은 네 개인 복이 아니야. 공동체 고통을 통해서 인간 서로 간에 있어서 동질성을 확인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다.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은 특히 성자한테 고통을 주신 것은 성자들이 고통은 자기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와서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성자님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체험을 나한테 하도록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구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야. 그 고통 맛도 모르고 어쩌다가 미워하셔 그러고 죽어보면 바보 천지. 나한테 이 세상 인류를 구제하라고 모든 것을 겪어왔던 성자들의 고통을 체험해라고 하늘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류 고통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고통이 사라졌지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환희심이 난 것이에요. 세상에 와서 고통 의미를 몰랐다가 그냥 고통 줄게 하나님 미웠다가 고통 의미를 통해서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다 체험했던 고통을 나한테 마지막 체험이라고 주신 것이니 이거 은혜 아니냐.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환희심이 난 것이에요. 이제 죽어도 성자들 경험을 다 하고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더니 희승아 그 아들 불러갖고 희승아 네 아버지가 이 성자들이 겪었던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마귀가 사람 모가지 쉴 때 마지막 그 고통 단말마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단말마적 고통의 체험을 하늘이 나한테 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냐. 이 은혜를 받은 애비를 둔 너도 복이다. 알았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것 나 뒷바라지라고 네가 고통했던 것 이것들이 너와 나의 개별적인 뒷바라지가 아니라 인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야 할 일에 관한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라고 주신 교훈이다. 예 명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 환담형한테 꼭 해라.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당신 사랑하는 제자인 이 선배 환담형한테 꼭 얘기해라. 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내한테 그 희승이가 스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스님한테 꼭 이 말씀을 내가 고통을 이것은 성자의 고통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하는 은혜라는 얘기를 꼭 환담형한테 네 환담형한테 해라고 유언 뜻을 내고 가셨습니다. 알았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로서는 아버지 이러면
몇십 년이 됐지만 얼마나 가슴이 찡어거웠어요. 그때 사교육 인연이 교훈이 정신적 교훈 이런 것이구나 그래갖고 그때 가슴속에 찡어 눈물이 나와갖고 나야말로 스승한테서 참 진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관한 체험을 전수받은 죄다다 그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저 죽을 수 없어 이제 최선 다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아까 말한 무진 6호 중에 범대선 인사님을 필연적으로 모셔야겠다. 또 그분은 광주정신을 위해서 여기다 얼마나 많은 그냥 시집을 등산과 관련된 시집을 12권, 16권이나 썼어요. 그 양반 시는 뭐냐면 그냥 요새 말하는 뭐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공동체 근본 문제, 세계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 꼬집어 뜯어갖고 설명했어요. 무서운 시를 쓰신 분이다. 그리고 그 양반 씨는 여기에 있는 물론 전세 다른 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은 이쪽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 대의 민족의 근본 문제에 관한 핵심을 바로 몇 년 안으로 찌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전남대학의 교수들 11조 서명사건에 관여해서부터 시작해갖고 운동권 지도교수 수업 하시면서도 끝끝내 자기 정신적인 자세, 우리 전통적인 유학과 불교와 우리 한국 불교, 한국 문학을 이걸 중심으로 한국 무속까지 연결되신 우리 민족 정신을 서전으로 해서 몸 하나 불편을 지켜왔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보성 안방준 선생님의 후손이신 안진호 교수님이죠. 안진호 교수는 그동안에 호남 유학 혹은 호남 민학, 그다음에 한국 불교 그에 관한 수없이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참선을 통해 갖고 그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그분이 그 남자들 그 뭐예요 방광염이란 거 그걸로 인해서 안 고치니까 활동을 못 하시니까 밖에 안 나오죠. 결국은 우리 향교회 동양문학회 창립하고 공부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냥 뭐 예정했어. 그렇고도 그냥 못 나오죠. 홈에 막 세분이 어째.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누구 그 후임을 낸다 분이 아니라 당분간 그냥만 이름으로 동양문학회 회장이시고 나머지 우리가 전체 그대로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분이 진짜로 숨어있는 애국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제 호남 민족주의 내지 불교 사상, 전통 유학, 그 다음에 그 민속 문제에 관한 것들을 수없이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다행인지 그 양반 따님이 법과대학에 로스쿨에 있어서 사실 여성 복지 문제, 인권 문제 교수로 와갖고 지금 현재 교수가 되어 있어서 대회를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석이도 교수 아니요. 네? 그냥 말 아들. 아들은 이제 철학과에가 있고 기석이. 딸이 지금 로스쿨에 가서 지금 여성 인권 담당 교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자면 6분만 하더라도 어디다 내놔도 개인적으로 업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 업적을 모아놓으면 우리 호남이 이쪽 지역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실히 그분 은혜가 있냐. 그보다도 그분들이 남겨놓은 어떤 정신적, 사상적인 과업을 갖고 키워나가야 할 일이 우리 후학들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광 선생님 지나면 돌아가시고 나서 빨리 해야겠는데 누구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대. 얼마 지나다 보니까 나도 죽을 지경인데 못 일할 정도가 되었던데. 얼마나 됐어요? 박광수 돌아가신. 예? 박광수 교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나요? 안 되죠. 박광순 교수님 소천하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됐냐고? 예, 언제 소천하신 거예요? 박광순 교수 돌아가신 지가 한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정도 됐다. 한 4개월 정도. 예. 그때 강의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분들로 개인적인 인간관계 가지고 있죠. 또 그 양반들 이 여성분들이 앞세워갖고 나 앞세워갖고 네가 광주 국제영화제 이사장 맡아갖고 광주 국제적인 영화 내지 문화체제 앞장서.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양반들이 나 명령을 내려서 좋습니다 하랍니다. 그래갖고 광주 국제영화제 이사장 내가 맡게 해갖고 그로 인해서 10년간 지내다 마지막에 확 깨져갖고 내 개인 돈으로 한 1억 들어가고 내가 망해는 거니 그 양반들 은혜에 대한 보답을 들고 그
그거는 나는 이용해갖고 더 금방 만들어다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싹 번쩍 발 빠져버리는 뭐 정치가 주진선 이마다 나와 옛날 사회부 동지였던 선배한 사람이 글로 인해서 결국은 국제영화제 뒤처리 문제 때문에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내한테 들어주게 되니까 대충 한 1억 남아 들어갔습니다. 뒤처리하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파로 인해서 광주 향교에 있는 유교대학 학장자리마저도 누가 뒤통수를 쳐갖고 나오란다. 그리고 나 그 다음에 두 군데 영화제 깨지고 유교대학 깨지고 그러고 나니까 야 나로 인해서 집사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글로 인해서 집사람이 폐결암이 걸려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두 가지 그 깨지고 집사람 폐결병이니까 한꺼번에 풍수로는 사암제가 왔잖아요. 사암제가 왔으면 이제 보통 사람 못 넘네. 그 다음 이제 포기했어요. 사암제 왔으면 난 이제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연보라고 참선하다 보니까 안 돼, 안 그래. 맑은 기운이 와요. 그래서 그래도 하늘은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지 완전히 죽이려고는 안 하시구나. 너 이거 갖고 이겨내겠냐? 예, 못 이겨내는 최선을 다하단다. 그 자세를 갖추라.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화순병원 그 중환자실에 혼자 놔두고 왔을 때는 그 추운데 놔두고 기가 막히지. 생각해봐. 나 혼자 어째 어찌라고 일단 붙더라. 그렇지만 그래놓고 네. 거기다 놔두고 거기다 그럼 나도 내 마음이 어쩌겠지. 내 마음이 어쩌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올 때 집사람 마음이 어쩌겠어. 그 체험을 조금씩 염불로 이겨내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와. 집사람 안 죽을 것. 이 정도 시인을 주실 때는 안 내려가시라고 시인을 주신 거 아니야, 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포기 상태에다가 돌려서 이 얘기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정력법이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보, 괜찮았지? 어쩌니가 죽을 것 같아 살아났지? 내 생각할게. 하늘이 우리 안 죽일 것이야. 부처님 꿈에 나타나시대. 공양 명불의 뜻에 입어대. 정화스님 암시가 이러대. 그런 방법을 썼더니 집사람이 포기했다가 일어나. 이거 참 하나의 충격은 포기해버리면 짜그러지만 그놈을 한꺼번에 이기는 순간에 엄청난 힘이 나. 글로 인해서 아마 어떤 결론이 나오냐. 집사람 살아난 같이 보이니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겠다니. 그것이 이제 이중적, 삼중적인 부수 효과가 와. 그래서 고통은 한꺼번에 내기고 이기고 나면 엄청난 희망과 능력과 아니면 자신감을 우리한테 돌려주신 하늘이 되신 부처님이 되신 사랑의 방편이고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방편을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어해내고 키워내고 붙여내고 돌려내고 하는 방법으로 그 순간에 그것이 운영이 되더란 말이에요. 실은 말로 옛날에 비해서 집사람 100일번 걸려서 포기 상태에 있었다가 돌아서면서부터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그리고 훨씬 내가 가야 할 방향에 관한 또 생사에 관한 의미에 관한 수양에 관한 의미에 관한 것들이 그 전에 건방지게 그 불경 애호가 연불하고 강건해가 하고 보면 다른 차원에서 실질적인 그 내실을 충실히 기원을 그렇지만 실천적인 쓰고 달고 온 맛을 다 한꺼번에 시험해가는 맛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웠던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어디 실수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근본 생사 문제가 있고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안사 앞에다가 청아스님 써놓던 제일 큰 과제 옴 하고 쓴 말이 근고 예 청중 막고 깨끗한 수행자들에게 내가 감히 구한다. 생사대사 죽고 사는 문제야말로 가장 큰 일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대응하는 마음 순간 각오가 있냐 없냐에 의해서 순간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떤 상황 한순간에 있어서라도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보면 반드시 하늘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태안사 앞에서는 근고 청중이라는 구절에 나오는 제1구절 천사제사 그 대목이 그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짝스럽게 간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이겨내라. 내용이 딱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자면 내가 청와대 모시고 한 4, 5년, 5년 지냈으니까 얼른 보기에는 그 밑에 청와대 모시고 있던 스님들이 제일 수지자 같아. 그러나 옆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부딪혀갖고 이 저희들을 부딪혀갖고 그 양반 교훈과 더불어 또 모르고 좀 부딪혀갖고 이거 생각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온다도 생각하고 온 것은 생각해보자면 그 양반이 하셨던 말씀대로 나 이 사랑해서 하신 말씀 저 머리 깎고 중동 병을 찍었으니까 광무가 한 일은 머리 깎고 중대하고 전 지키는 일이 아니다. 중은 전 지키는 중도 있지만 그 뜻을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 중이 실제로 참 부처님 제자의 천중 아닌가? 머리 깎고 중나고 여부를 하고 있으면 쟤는 그대로 그 가물로 그죠?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그 소임은 따라서 인연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큰 사명 어떤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것들은 그 연불선 연목 닥쳐갖고 그 부처님 모시고 오는 그 잔심부름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인데 분명히 얘기하네. 광무가 이런 머리 깎고 중도를 해갖고 저에 있는 부처님 예불을 하고 지내는 거 갖고 중도 사가 금생 복짓고 하는 것과는 달라. 할 일이 많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해야 할 수행만 아니라 그 수행 방법 갖고 교수해야 할 것이고 사회운동도 해야 할 것이고 가르쳐야 할 거 아닌가. 그것이 목탁 죽어갖고 앉았는 말 많지만 가만히 앉았는 부처님 앞에 연불을 거치는 것 차원은 근본적으로 자네가 할 일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알았습니다. 명심 먹었습니다. 그 뜻으로 그동안에 학생들 말하는 제역시켜보려는 것도 올라가면 이제 그 확장난 꾸지라면 듣단 말이 이런 것들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는 안 깎았지만 그분 모시고 한 6, 7년간 7, 8년 동안 모시고 지냈던 것들이 말하자면 이것이 중제자로서만이 아니 사람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길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무진 6호에 관한 것을 시급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그분들 못지않게 버금가는 분들 예를 들자면 아까 왕희 박사 말고 왕희 목사보다는 더 큰 실질적 차원에 있어서 이 일본 불교를 저 고차원적 불교 정리하셨던 아까 수은 강항 선생 이론을 정리해왔던 여기 이우로 선생님 같은 분들 그 법적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사 문화사 입장에서 굉장히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더군다나 농업경제학 쪽에서 실천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다가 암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우리 전태학 교수 같은 분은 그 나름대로 약광순, 최재율 그리고 아까 영광 이우로 선생님 세 분, 네 분을 다 모아놓은 아까 말하자면 안지로까지 모아놓은 네 분의 뜻을 한테 모아놓은 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협동자 이름 비롯해서 그 전태학 교수가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번 쓰러져 버리니까 안 좋지. 그러나 이제 생각하니까 내 사랑하는 태갑이 동생 것도 정리해 줘갖고는 빨리 해갖구만. 그러다 보니까 너는 언제나 나야 뭐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동안 해왔던 가족제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했구나.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이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나갈 방향에 관한 싹을 씨를 뿌리고 있다는 생각을 볼 때 엄청나게 크다. 그래
우선 무당한 하나 얘기할 것은 현재 우리 가족 제도가 지금 얼마나 깨져버렸냐. 그러면 여자들이 쎄면 남자들과 짜갖고 이제 당신 집 말고 같이 해서 우리 새끼들은 어머니 성 따르기로 여가집 성 따르기로 하자 한 합의를 하면 그 따르게 됐단 말이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머니 성 아버지 성 갖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때 나는 얘기가 어머니 성이냐 어머니의 아버지 성 아버지의 아버지 성이 뿐이야. 그 어머니 성은 원래 없어. 그 뭐냐 남녀 평등이지.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에 붙은 거기에 관한 소속에 관한 성격을 내는 것이 남녀관계에서 개인적인 권리 분쟁 갖고 목 책임을 아니잖냐. 그런 식으로 함부로 가요. 그렇고 어머니 성 아버지 성 없어. 어머니의 아버지 성 아버지의 아버지 성이 있었을 뿐이야. 그 전통 가족제도 개통에 관한 개통 확실을 하기 위한 일과 변화를 공동 이유이다. 그것을 갖고 남녀 평등이니까 어머니 성 아버지 성 이 얘기한 것은 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설득시키는 힘이 있는데 딱 그래서 어머니 성 아버지 성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에 관한 이름이라는 점을 보자면 그 개인적인 성명 이름에 붙어있는 이름 앞에 있는 관행사 같은 사고방식으로 성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그 하고 틀렸다. 근데 뭘 분명히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뭐 저처럼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 보자면 부성 모성 개념은 부모성 개념 갖고 야 어머니 성 아버지 성 따로따로 하고 어떤 바보는 지금은 이슈가 아버지가 이슈있게 이 멍숙이라고 이 일을 두 개 씁니다. 다 바보 같은 여자 듣다 말이야. 그게 뭐라고 지금은 그럼 어머니 쓰기 그렇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면 괴식의 시비 갖고 태낸이라고 하는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을 가지고 정리하는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정리해야 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호남 학자들의 명칭을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앞장설 사람, 동원에 설 사람 누가 있냐? 남자들 앞세워놓으면 전부 집회를 가버린다. 여자를 앞세우면 또 잘 본다. 그런데 누구를 앞세우면 할만할 것이냐 한 사람을 다 좀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제일 큰 스케일을 가진 그래서 다 포용할 만한 정도 학자들이나 인간들을 모았는데 중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생각이 났어. 김성이 누군지 알았어? 광주에 있는 여자들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스케일이 크면서도 편파심이 제일 약한 양반이 약한 사람이 내 사랑한 말하자면 내가 지극히 사랑했던 내 후배 제자 그가 전남매일 광주매일 신문사 사장을 했던 남성숙이요. 형님 기억하셨어? 남성숙이는 호남에 있는 모든 어른들 요소를 다 일단 정리해놓고 있는 전남대학 사회학과 나온 여자예요. 그래서 남성숙이한테 만나서 그냥 이런 이 방향으로 선생님 예선 그렇게 하려면 하고 싶다 했는데 요새 말하자면 전남대 광주매 신문사 사장 그만두고 또 이쪽 지역에 관광 모여서 갔다. 그래서 지금 만나서 적어도 자네가 만들어놨던 팀들 전부 동원해서 적어도 광주 전남이 호남에 있어서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모아있던 사람들 모으는 작업에 가장 공정하고 센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람이 제 생각해볼게 자네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한번 해야겠는데 네 혼자 해라는 거 아니다. 네 팀들 만들어갖고 누구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려고 얘기해서 그래 이쪽 지역에 제일 호남 경제 문제를 안목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함양 출신 바로 말하자면 지역개발연구회 회장을 했던 고민석이라고 하는 경제학박사가 있어요. 민석이 시켜서 저번에 만나서 이 방향 이렇게 해갖고 해보고 싶은데 앞세워서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네는 바빠서 못하니까 남성숙이하고 시켜서 하면 어쩌니까 어떻게 저도 딱 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너 남성숙이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랍니다. 왜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 지금 소식이 없어. 보이지 않아서 소식이 오면 내가 나빠르고 나면 그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할 사람은 그래도 안목에 있는 광주시장에 있던 이용섭이고 전남도 지사하고 있는
뭐시여? 김영목이. 네? 김영목이. 이 김용옥. 김영목이 요즘 지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두 사람이 또 사이도 좋고 그 두 사람은 제가 말하면 또 말질 것이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서 지금 조금밖에 대통령 뻗짝거리지 말고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민족의 끌통이 될 수 있는 밑거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 작업에 이번에 한번 시작해봐라.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냥 나는 나로선 나를 키우고 우리 집안을 키우고 그 고생한 직사를 했었던 우리 집안 일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리 집안 끌통이 졌었던 양반은 저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제치오셔갖고 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제치오셔갖고 거기서 제치에서 난 양반이 우리 아버지하고 장난쳐요. 그 실은 초치에서 난 형제들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형제도 할아버지의 초치 형제 아버지 둘이 있고 제치에서 나온 형제 5형제가 있고 합쳐갖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들들이 7형제란 말이에요. 7형제가 바로 말하자면 저쪽에 있는 지상 양지 내지 양지 50 쪽으로 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해관계가 자기 실속만 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일을 하셔갖고 그냥 뭐 호가 뭐냐면 큰 덕자 넓은 덕자 덕홍입니다. 그래 그 할아버지가 비쳤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겉으로는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속으로는 의병 활동한 양반들 뒷된 양반이 그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양반은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뜻을 후학들한테 자손들한테 가르친 작업이라도 해놓고 죽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양반이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신 할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 뜻 살리려고 뛰어다녔던 것이 바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갖고 우리 고향이 이심 얻어갖고 국회의원 되시겠단 말이다. 그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아 문제는 무엇이냐. 민이 번이다 볼 때 민이 번을 결합시키는 운동 방향이 우리가 해야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하면 멋지게 보인다는 얘기로 말하면 아까 농향, 학향, 그 다음에 민족 촉향이라는 의미로 우리 공동체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생각이 나서 아까 조카 만나 좋아서 얘기했더니 조카가 당장에 저도 기분이 나서 얘기가 그러면요 다음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대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만 게 근사하긴 한데 스토리텔링도 딱 나온 것이 뭐냐. 이것은 지금 써먹는 방법 머리에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 충실히 하는 거 아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에라 이 기회에 조카는 한번 찢어버렸다. 내용을 충실을 하면 스토리텔링부터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밝혀야 할 것인가 주제에 관한 생각이 먼저 나와야 할까냐. 요령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요령부터 나오면 대성 못 얻는 것이다. 이 근본문제 충실한 자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 얘기로 처음에는 앞으로 확 찔러놓고 두 번째는 내용이 충실하게 해놓으면 내가 못 얻더라고요. 그거 할 거 아니야? 서울에서 그 알았죠.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나도 역시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조금 일찍가 싶어졌지만 얼른 죽기 전에 내 명패라도 하나 글이라도 내놓고 할까 그런 생각이 나오겠지만 이 대목을 내가 능히 참고 견뎌야 잘 듣소. 이 대목을 참고 견뎌야 내 명망에 집착하는 차원을 이겨내야 그래야 조그만치라도 내가 충실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거히 구기지 숨어서 그 뜻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거히 구기지 한 다음에 구기지 그 뜻을 얻은 다음에 그놈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실천을 낼 때 행이 은거히 구기지 한 다음에 행이 밖으로 펼쳐내기 시작할 때 그 도리가 그 기지 그 뜻이 달기도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해 갈 것이다. 그 공자님 말씀드린 은거히 구기 행이 달기도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지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 작업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 생에 있는 동안엔 말 한 자리 못하고 죽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뜻이 그대는 당대에는 못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것은 더참 앙칼지게 은근지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말로 보람스럽 그 자기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너무 오이 사진이요. 끝나가 버렸습니다만 두 가지만 내가 질문할게요. 네. 저 강주 국제 영화제 이사장을 하셨잖아요. 말씀 안 들리시나? 광주 국제영화제 이사장 하셨다는 거 말씀하신다.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장. 네. 하지. 그때 몇 편을 제작하셨어요? 몇 편? 영화 제작 한 게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어? 영화 제작 한 게 있냐고요. 영화제는 제작한 것이 아니야. 어. 영화 갔다가 좋은 영화 갔다가 교환해서 이렇게 보급해갖고 보급했는데 예, 그걸 평하는 거지. 이렇게 보급이란 뭐냐면 영화제를 그 당시에 지역에 유명했던 세계적인 영화들을 갖다가 영화 애호가들한테다가 열람시키고 품평하게 하고 인식시키는 영화 교육 체제라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6회 베이징 국제영화제를 했거든. 베이징에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때 배우가 누가 따라갔어요? 감독 그 이제 그 영화제가 베이징 가셨을 때 저 가는 뭐 깐 영화제고 그것은 이제 영화 제작 회사들하고 관련되는 영화제고 지역의 국제 영화제는 영화 동호인들이 그 유명한 명작 영화들 갖다가 영화 애호가들한테다가 소개해서 서로 교환해가면서 전시해주고 하는 영화를 통한 영화 이해하는 문화 축제입니다. 그쪽에 저는 이제 중국이란다거나 일본에 열린 특히 중국에 있어서 그 북경대학 교수였던 사각지의 아들 사비라고 하는 사비하고 결연계 내 동생 삼았지만 그거보다 중국 영화 중에서 영화 방향을 이런 식으로 민본 영화, 전통 영화, 평화 영화적 방향으로 영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자. 그래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영화 전쟁이나 사람 죽고 한거 절대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모으고 그 어려운 난리가 난 놈 따뜻하고 병이들 올 때 전염병 올 때 백성 따뜻하고 했던 그런 명작 영화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한국에서 나왔던 북한에도 따뜻 끓여갖고 남북전쟁 남북 간에 6.25 때 일어났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서로 어려움을 풀어나갔던 이해의 민족 화합에 관한 그 작품들을 갖다가 중국에다도 여기서 안내해주고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어요. 그 우리는 마지막 그때 영화제는 바로 영화를 통해서 영화 문화를 수준을 높이자는 내용이지 영화 제작회사이란다거나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점에서 그것을 바로 국제영화제를 영화 제작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를 끄집어 들어갖고 앞세워갖고 뒤통수 쳐버리니까 그 이제 그 중국어 연재시키라고 딱 둘 씌워갖고 깨파를 벌리면 잘 때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잖아요. 잘 때면 이제 그 영화제 아까 제작 쪽 영화제를 한 사람한테 돈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살짝 나를 앞세워갖고 하려고 해갖고 끄집어 들으니까 중국에서 그 아까 북경영화제의 책임자인 사비가 내한테 자기 제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냈어. 형님이 이 일을 직접 관여하시오. 영화 제작하고 영화 창사하는데 관여하셔서 영화 취지가 아니지 않소.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기타 아시아 나라들이 영화를 통해서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 좋지 않냐. 그것이 내가 관심 간격이 영화 찍어갖고 창사하고 수입잡고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실은 나를 끄집어든 것은 뭐냐면 이 한반도 전쟁을 지금 임진란을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하려고 왔을 때 막기 위해서 중국이 조선을 끄집어잡고 중국은 조선을 끄집어들고 일본은 조선을 끄집어들고 해갖고 조선 중심으로 한 일본과 중국과에 있어서 아시아 해양전쟁으로 큰 영화를 찍어내려고 한 작업을 누가 앞장서 했냐? 유일하게 앞장서 했어. 그래서 유일하게 앞장서 하면서 나를 딱 앞세워 이미 통보를 해갖고 해버리니까 그건 안 된다. 난 못한다.
그러니까 북경에서는 왜 이 맘대로 이 짓거리 했냐? 그 강원도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다시 말하는 중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다 방향으로 영화를 만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이제 사비가 끊어부터 말씀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동안 쫙 만들었던 내 주변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만 묘하게 돼버리고 국지원 광북지원이 깨져버렸고 그러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럼 서안 쪽으로 하자. 그래갖고 서안 쪽에 또 장난을 윤희하기가 했어. 그래서 서안 쪽에서 정말 보니까 북경 쪽하고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겠어. 그로 인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는 전부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장한테다가 다 들이치고 잘 빠져버려요. 그래 그로 인해서 나는 그 문제 조심스럽게 하고 영화제만 유지해 나가고 서로 피차에 싸움 나가고 여자 수습하려고 애를 쓰다가 돈은 돈대로 당하고 영화제는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마저도 다 거기다 깨졌죠. 그러면 그러니까 영화제에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끼고 못 뛰고 그렇게 돼버렸구만.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주변에 나 따라다니는 놈들이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영화제로 갖고 아니라 영화 장사가 큰 예를 들면 이제 말하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아시아 이 해양 전쟁으로 처음에 만들어지고 보면 얼마 정도 하냐면 150원에 200억짜리 영화를 이제 대형 영화를 찍어갖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붙으면 지금 나 따라다니는 놈들 그거 하면 이제 살펴면 되잖아요. 딱 유일하게 붙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깨져버리니까 가들 뭐 그래도 했으니까 뭐 한판 없어. 그로 인해서 광주국제영화제는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만 남겨놓고 또 하나 임진난 병자호란 못지않은 피해를 주고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그때 만들었던 그 16년간에 찍어왔던 전화해왔던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던 아시아 문화 동질화에 관한 노력들을 뭐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꼭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붙어갖고 장난을 쳐버리는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실패했으면 두어야지 그런 거 또 살리려고 하면 더 주태만 보인다 생각이 들어. 요즘 그래서 조용히 말하면 이제 다시 관종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방송인데 저기 어쩐지 아시겠지? 그래서 글로 인해서 그 사이에 좋았던 사람들이 참 누군가가 땅판 수판도 헛짓거리다 보면 판 깨지면서 자기만 깨진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한 가지 글로 인해서 내가 꼼수 챙겨갖고 수판 나고 요거 먹으려고 했더라면 기름지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끈적지근하게 돈 빼먹는 방법을 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못 몇 사람 들어가게 생겨놓으면 내가 앞장서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광주국제영화제로 인해서 형사건으로 사건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상황만 말고 저희 지나고 나서 지금도 만나면 껄껄 웃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밑에까지 이제 시간 너무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지나가면서 좋은 일을 해보다 잠깐 이제 이것 좀 하면 다 아내가 안 남았다.